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개발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수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주소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주 도시계획기장입니다. 예, 이민희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조수연 도시재생 담당주사입니다. 임대현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최태경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황민재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축과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도시 건설로 정하고 핵심 전략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원도심 살리는 도시재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정비, 국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하동 1970간, 하동 1970간 패철도 공원, 이화만수성 베이스 캠퍼, 미러 무라마루, 너뱅이 꿈, 강평 나눔채, 투토마루, 꿈그린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도시재생 누딜 사업 등 10건으로 사업비는 130억 6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와 개선대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도시 미관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시가지 지중화 사업 추진 시 현장관리 철저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 성평가 용역입니다. 대상은 하동군 비시가화 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급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669.6km/에 28만 1,11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 5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토지적 성평가 전수 산정 및 등급 분류하여 23년 3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결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별과 문화가 있는 선진철교 재생사업입니다. 선진철교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년 9월 교랑 안전진단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었고 22년 5월
2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획재정부 신규 사업 반영이 안 되는 실정으로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하동업은 군청로 외 상계소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및 1-7호, 1-9호선은 준공하였으며 대로 2-1호선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중로 3-7호선 7호선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교면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 외 1개소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하동업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위치도는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하동업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15년부터 21년까지 6개 구간 4.35km를 완료하였으며 22년 사업 구간은 7구간으로 중앙의원부터 중앙중앙교까지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23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 6월까지 도로점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부터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치도는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진교면 진교리 156번지 일원이며 진교 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년 9월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조감도는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인문학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강평리 368-1번지 일원으로 하동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인문학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1년 3월 경남도의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2년 1월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2년 2월부터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조감도는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읍내리 강평리 일원으로 하동공원 산책로를 정비하여 문화공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21년 1월 실시계획 시행하여 현재 지역개발 사업 지정 및 인가고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23년 2월에 착공하여 24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입니다. 선진강변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1년 11월 실시 설계 용역하여 6월까지 관계기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재생 물질사업 주거지 지원행위입니다.
사업명은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강마을이며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397-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마을 역사 장소 매력 증진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77억 7,600만 원입니다. 22년 5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3년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치도 및 구상동은 유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재생 누대사업 인증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모두가 즐거운 행복센터 조성이며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14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행복센터를 조성하여 건강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생활 문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65억 5천만 원입니다. 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2년 7월 현재 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중으로 23년 1월에 착공하여 23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진교이며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275-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배움 및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2년 7월 현재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중으로 22년 9월까지 장소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강평리 2-4번지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공공주택 100호를 건립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6억 원으로 군비 부담금은 25억입니다. 22년 7월 현재 공동주택 내부공사 중으로 22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개량 55동과 빈집정비 45동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현금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 인원에 따라서 16만 3천 원에서부터 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선 유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선 8기 공약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가 소관 공약사항은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약 내용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건축가 소관 첫 번째 공약은 노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공약 내용으로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동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건축가 소관 두 번째 공약은
LH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 건립입니다. 공약 내용으로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하여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 내용은 아파트 50세대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무장애 시스템을 적용한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하고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복지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2년 하반기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23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을 만들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도시건축가 소관 세 번째 공약은 고미라 압축 복합거점도시 조성입니다. 공약 내용으로는 하동읍 진교면 중심지역을 고미라 압축 복합거점도시로 조성하여 정지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확보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 세 가지를 고미라 압축 복합거점도시 마스터 플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 내 전체적인 구상안에 맞춰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민간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및 목표입니다. 22년 고미라 압축 복합거점도시 구상 용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24년부터 관련 계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가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강북마을의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노후주택이나 골목의 경관이나 또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강북마을 참으로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추진 문제는 우리가 비록 시행착오는 있지만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결국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마을하고 진교 중심마을하고 지금 그 사업이 재검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재검토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지나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또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예. 순천이나 밀양이나 통영이나 이런 데가 성공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을 가지고 주민 중심 사업을 통해서 전개가 되니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형식적인 찬반 투표나 공청회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예. 적극적인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을 성공해 주길 바라겠고, 예.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과장님보다는 우리 군수님이 들어야 되고 조금 들이더라도 주민이 주도하는 중심이 상향식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 전문가가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문제로 하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나, 우리 주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주된 하동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실쪽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하동 군민이나 언민들이 예. 폐철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체육공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추진 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이제 2022년 9월 달에 특별히 지역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일이 돼 있거든요. 예, 9월 달에 대상을 선정하는 시기가 9월 달입니다. 일단 예. 우리의 신청은 5월 달에 신청을 했었고요. 네. 예, 그러면 9월 달에 아직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9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된다. 예, 예.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만일 안 되었을 때 2023년 공모에 다시 또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일단 지금은 2023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렵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도 다시 이제 신청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만일 안 됐을 때 이제 2023년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하겠다. 예,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 일단 신규 사업들은 모두 지금 카트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준비는 좀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된다면 우리 그 8쪽에 나와 있는 조감도처럼 예, 예. 이렇게 그 빛과 또 이렇게 뭐 카페처럼 돼 있네 뭐 우주선처럼. 전망대 기업 밑에 이제 휴식 공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당초에 기본 계획 잡을 때 됐던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공모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쪽에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제 6구간까지는 이제 완료하셨고 제 7구간에 이제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1구간부터 해가지고 6구간까지는 정말 우리 하동읍에 있는 테두리 여기는 깨끗하게 진주가 잘 돼 있어서 또 예. 이것도 우리 하동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예,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테두리는 깨끗이 해놔놓고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중심 시장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거기를 놔놓고 자꾸 외곽에만 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화장실 갔을 때 깨끗함이 없는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도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하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야생차 엑스포 때문에 했다 하더라 해도 예, 지금 중앙병원에서 중앙대학교까지 가는 거는 제가 반대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가 급한 게 아니라 업에 있는 그 전주부터 지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골목마다 큰 전주가 있는데 바깥에만 깨끗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일단 큰 도로들이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부로도 지금 진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부 냈더라도 안에 또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게 이제 하동업이 지중화 사업이 다 되었다. 이리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7구간 하고 나면 또 계속 연차적으로 그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지금 하동역까지 가는 구간 군정앞에 앞에서 이 구간이 지금 좀 시급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시가지 지중화 사업 자체가 경관이나 도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최고 크니까는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지금 다음부터는 내부로도 지금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과장님 경관도 중요하지만 경관이라 한다면 업 예. 시내에 있는 바깥은 깨끗이 했는데 안에가 전주가 큰 게 이렇게 선이 왔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경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시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에요. 그 우리 강변의 인문학길 조성 사업이 지금 어저께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제 상상도서관 올라가는 그 길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한 인문학길 조성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마을 내에 네.
도로들마다 전부 다 이제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좀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상도서관에 저희들이 이제 했을 때부터 이제 뭐가 계속 지적이 했냐면 인문학길 조성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상도서관을 올라갈 때 예, 차를 못 가게 하고 또 주차 시설도 미비하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상상도서관까지 올라갔을 때 이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계속 나왔었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가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운동 삼아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덥거나 비가 오거나 추울 때 과연 걸어서 어떻게 그 상상도서관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무리 인문학길 조성 사업을 했대서 사람들이 가면서 더운데 그 감상을 하면서 올라갈까요? 예산이 40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 상상도서관하고 근접성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만 이렇게 30억이 들었다는 거는 이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조형물을 갖다 넣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차도 못 지나가게 하고 걸어서 가면 그걸 같이 보겠어요. 그리고 22쪽에 우리 도시재생 누질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강동에. 예, 예.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잘 되고 상태까지는- 있는데 왜 민원은 자꾸 들어올까요?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게 아카이브 센터도 원래 기존 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3억 들여야 될 게 장소 변경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라든지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다른 집을 또 사서 해야 된다든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많이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민원은 뭐냐. 우리 마을 손길 태우기 세채 샀죠. 예, 그러면 손길 태우기 할 것 같으면 마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이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 새 집은 우리가 일반 있는 도로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서 직선으로 보면서 이걸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다 했으나 예. 지금 제가 받는 민원은 이게 올바른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민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검토하도록 예산이 돈도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을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 알고 있던 민원 부분하고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우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있습니까? 이거는 LH에서 거의 다 이제 올해 12월 달 입주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입주자까지도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입주자도 선정이 다 됐습니까, 벌써? 예, 예. 공고는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네요. 예, 예. 그럼 입주자도 100명, 100세대가 다 됐다, 그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LH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 건립해놨는데 무장애 시스템 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거든요. 예. 50세대를.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장소는 어디에다가 50세대를 한단 말씀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네. 아파트라거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여기 50세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 주변에 있는 고령자도 같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은 지금 그 공공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옆에 보면 짜투리가 어디에? 공공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옆에 예. 보면 짜투리가 하나 있는데 삼각형 네. 모양으로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동주택 지역이다 보니까는 다른 거는 사업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 80억이고 기타 1200억은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이게 예, 또 LH나 이런데 국토 그죠? 정부에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은 예. 사업은 LH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그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시가지 지중화 사업하고 예, 동강도 누들 사업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21쪽에 그 자전거 도시 랜드 지휘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이 투자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그 스테이션은 사실상 안 되고요. 지을 자리가 없어갖고 안 하고 그 전라도에서 넘어와가지고 공원으로 송림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도에 넘어와가지고 예, 예. 연결되는 도로. 예, 그 송림으로 송림으로? 예, 그죠. 송림으로 밑으로 다리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예. 전라도와 우리 이쪽에 하동하고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제 단 한 구간이네요. 예, 예, 한 구간입니다. 뭐 한 구간인데 이걸 뭐 연착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 사업이 되기를 21년도에 되니까는 그때는 이제 찾다 보니까는 아직 진행을 많이 못했고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다 됐습니다. 투자한 지 2021년도 아닙니까? 21년도 11월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 11월도 이제 그때 이제 돈이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는 투자를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조사청장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용역만 했고 예, 용역만 하고 올해 이제 지금 올해 사업할 거요.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그럼 용역이 그 뭐 2억이라요.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는 지금 얘기였습니다. 자료상 그렇잖아요. 예, 예, 투자가 2억이면 올해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예, 그러면 용역이 2억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사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예, 제출합니다. 그럼 31쪽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통한 예쁜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공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우리 5층, 6층짜리 아파트들이 노후된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거 대상이 과정이 어디입니까? 지금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하진 안 했고, 지금 5층, 6층 아파트들이 보면은, 아니 군수 공약인데 정해지지 않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라고 정부로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라고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가 돼야만, 주민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돼야만 그런 부분에 들어갈 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공약을 안 하고 예. 그냥 뭐 군수 혼자서 생각 중이네요.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지금 5억 밑에 기투자에는 3천만 원이 뭐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마다 빈시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사업이 있는 줄 아는데 예, 예. 그 내용이 3천만 원 이게 군수 공약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내용 같이 이제 해 가겠다. 그런 뜻을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분류, 군수 공약을 분류를 해놔야지. 알겠습니다.
이 투자해놓고 3천만 원 해놓고 이걸 공약에 하면 안 되죠.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이쪽을 한번 봐주시죠.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중로 3-4호. 예, 이제 학교에서는 그 학부모님과 예, 예. 지역 주민들에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예. 과연 이 길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이렇게 언어로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예. 우리 군에서는 학교나 학부모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까? 저희들 앞에 이제 학교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일단 학교장님은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한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 현장을 가보고 하면서 학교가 그 이제 편입, 토지의 편입이 좀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나는 게 좋을지 안 놔도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도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좀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된다면 그렇게. 최고 좋고 예. 예, 그렇게 꼭 돼야 되겠다 예. 생각이 됩니다. 주민 의견들이 제가 들은 바로는 반대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예, 예. 예,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한번 봐주시죠. 예,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 이 부분이 예, 예. 저희 징저뿐만 아니고 예, 하동 전역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어떤 악양면이나 그런 관광지, 예, 예. 신교의 사기 아름마을 예, 등등 아마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는 그런 곳은 예. 조금 우선해가지고 예. 지역의 이장님이나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를 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좀 빠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 강희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 쪽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 이게 보상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이 위치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11쪽이에요. 예. 중로 3-7은 이거는 어디쯤 됩니까? 지금 성간이 들어가는 길이 이거는 성가이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성가이 옆에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번에 지금 축협에서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옆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아, 그러면 축협에 하나로마트 들어오는 그 땅 옆에 우리 이제 그 예, 길을 그 옆에 도시도로가 있어서 그 네.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금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위치도만 갖고 우리가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 중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애라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배대건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은 오늘 세종시 출장이 있어서 배재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혜성 선진교통 담당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대 하동군의회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군 건설교통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방향 2022년 주요 업무 민선 8기 공약 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정책 방향은 아름답고 편안한 세계 속의 하동 건설을 전략 목표로 자연재해 예방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 살고 싶은 문화복지 농산어촌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도시 만들기 등의 3대 핵심 정책과 14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관리, 승진교통 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행은 17명으로 1명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와 소유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과 공용터미널 등의 SOC를 건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대치 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9개 사업에 올해 4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경비까지 포함하면 과 전체 예산은 657억 정도 등의 군 전체 세출 예산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업무 계획입니다. 흥룡 포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흥룡 이름으로 하천 정비와 배수장,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내리지구 풍수의 현황권 종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대동 이름으로 하천 정비와 배수장,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현장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요즘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대응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치리 이름으로 강호와 만조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설치와 방조제 정보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각각 부담하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계 영역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7월에 공사 개하여 현재 공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화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계면 송원 이건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 화포들 이용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와 교량 재가설, 유수지 전설 등에 2024년까지 131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5월 시세 영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각종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룡지구 제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정면 청룡리 이름으로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를 보강하고 연계해서 하루척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18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량면 고전리 고전면 신을 이름으로 농업용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고전면 신을 이름에 행천강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수장과 송수관로,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9년 기본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20년 12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재 30% 정도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하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신길이 목도리 이름으로 2020년 섬진강 홍수시 심수 피해 계획에 대해 항구복구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수관리구역 성도 및 이주대책 수립, 도로 승상, 배수구조물 설치 등에 2025년까지 43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정되고 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구간 내 편입 예정주택이 29세대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도 이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광양시 다음면 고사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연장은 350m, 폭 13.5m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는 전남과 경남, 하동군과 광양시가 공동 시행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 주체는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B씨가 주도하여 사업 선정에 오랫동안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올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시행자료가 준공 후 유지관리협약을 마무리하고 올 8월경 실시 영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 이하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하신 일원 하동 푸드마켓 주변에 국토부와 합동으로 국도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군비 19억 등 총 39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부지 조성, 주차장, 화장실, 공원 등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위주로 카페, 편의점, 홍보정치관, 한우 레스토랑을 추진하고 현 공정은 6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복합센터를 임시 개장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존 푸드마켓 2층에 한우 레스토랑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산특에서 한우 식당이 폐점되고 주변 식당, 상권 보호 등 한우 식당의 필요성과 투자 사업비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세심하게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동 미디어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강평리 송민공원 입구입니다. 현재 하모니파크 상단에 11m 정도의 미디어타워를 설치하여 각종 광고, 미디어 아트, 관광명소 홍보 등의 콘텐츠를 보여드릴 목적으로 설치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천년기념물인 송민공원 입구인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시설물이 천년기념물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명으로 인한 송림의 피해를 우려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참조해서 재검토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경우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차량이 초과된 농어촌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4대 1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8월경 차량을 구입해서 농어촌버스로 활용하다가 엑스포 기간에는 셔틀버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행복택시는 38대가 운영 중이고 대상 마을은 58개 마을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4,600만 원을 확보하여 행복택시 운임 손실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까지 55개 마을에서 올해 3개 마을을 추가하여 58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적으로는 주민들이 행복택시 대상 마을 추가와 운행 횟수 확대 요구가 있으나 운행기사 부족 등으로 주민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대한 운행 횟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동군 농촌형 버스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중형 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형 승합차 세대를 운영하면서 올해 4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세계 권역별 노선에 운영 중입니다. 지난 6월 주식회사 A2어 한전사 지점을 운영업체로 선정해서 5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경 만족도 조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민선 8기 군수공약 추진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스마트 명품 거주공간 도시 조성에 디지털 도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교통망 조성 한 건입니다. 28페이지 실행계획으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안전교통망 구축건입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공약 내용은 인공지능 스마트 도로 전용 플랫폼 구축, 해전교차로 추가 설치, 국도 감흥시설 추가 설치, 버스 정보 시스템 추가 설치, 스마트 쉘터 설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설치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차별 추진 계획은 올해 하반기 현황조사 및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영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도로 관련 기술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어 기술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기시범사업 시행지역 벤치마킹이나 기술 영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공정하고 건설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민선 8기 제9대 하동군 의회의 새로운 배가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그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외에 9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목록만 나와 있고 본문에는 없습니까? 나머지 사업이. 이 총 19건이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고될 때는 대형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합니다.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예. 제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9건에 대해서 목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9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생활환경정비사 수리시설 개보는 그 리스트 따르는 그 목록에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목록에 왜 특정에 대해서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남도 2대교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면서 22년도 확보 예산이 3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198억 원 들어가는 건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라든가 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3억 원은 실질설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질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설계 착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여서 약간 오래돼서 이렇게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하동읍에서부터 화개장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2남도대교를 하나 짓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km 안에 그러면 10km 사이에 교량을 하게 더 납쳤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필요 있을까요? 198억은 2억, 200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지금 실의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섬진강 유역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 및 문화 지원을 활용한 동서화업, 섬진강 예술의 시너지 효과. 우수한 경관은 더 해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아니 가장 오래서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개천에 지금 화개천 정비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거기도 약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압교라는 곳이 그 교량을 이렇게 보면 70년도 새마을 다리 그 교량 같은 이런 형태로 지금 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면도 뭐 또 전혀는 아니거든요. 근데 멀쩡한 다리 이제 수량이 낮다고 해서 그 홍수 통제 수위보다 낮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짓는 것인데 그 상당히 오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19번 국도가 지나다니면서 예술적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와 다리가 참 이쁘게 잘 지었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짓고 아니 그 흉물됩니다. 그 꼭 좀 고려하셔서 좀 창조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8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안전 교통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이 어떤 거냐고 여쭈니까 이렇게 그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봄부터서 겨울까지 이렇게 교통 흐름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곳이 화계 정도죠. 벚꽃이 피면. 여름에 이렇게 좀 또 문제가 생기지고요. 과장님은 앞전에도 건설 과장님도 하셨고, 안전총괄 과장님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세요. 화계장터 근처에 오면 이렇게 교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화계장터 산거리에다가 회전 노타리 설치. 그 불가능하죠, 그건. 고려하면 아마 풀릴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우선 당장에는 화계 파출소, 옛날 구화계제다. 그 앞에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계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사유지 때문에 좀 어려워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강제 수용을 하고 있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대대교 앞에 말씀이죠. 예. 지금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업비 투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부분은 국도에서 해야 또 토지 수용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도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국도에다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고 독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엑스포가 내년 5월달에 해야 하잖아요. 그럼 5월달 이전에 이게 완벽하게 회전도사리가 만들어져야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틀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행복택시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가 하루 서너 차례 운행되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 보면 관내 행복택시가 38대, 대상마을이 58개인데 작년은 택시 운행을 몇 대 했습니까? 예? 작년은 택시 운행을 몇 대 했습니까? 행복택시. 택시는 그 38대 비슷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비슷해요. 예. 줄어들거나 더 늘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를 이용하는 그 승객들의 대부분 노인이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 서비스 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좀 잘하신 분은 또 잘하신다고 또 들리고, 조금 또 간행적으로 좀 무뚝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사실 저희가 마을버스를 타면 그 정류장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또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들어가는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들이 그게 불편해서 행복택시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민복지 차원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마을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 마을로 더 확대 운행해 주실 것을 좀 제안 드리고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금씩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강대선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대치마을에 민원 접수된 거 있죠. 예, 이 부분입니다. 파프리카 농장이 바로 네. 예,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그때 파프리카가 다 출하된 시기라 뭐 농작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서 지역민이 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자체의 펌프장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신경을 다시 좀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펌프장 위치가 바로 물을 퍼내는 밑에 바다에 꿀채무 바다 어패류를 갖다가 양식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물이 바닷물로 유입이 되면은 민물이 바닷물로 유입되다 보면은 또 피해를 어업인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 선정을 우리 지역민과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얀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19쪽. 우리 하동 이하 스마트 복합 쉼터가 올해 5월달에 개장되었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7대 때 기존에 있던 푸드마켓 2층에다가 명품 한우 레스토랑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저희 7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갖고 못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이하 스마트 복합 쉼터 2층에다가 사업비 요구를 해서 한우 레스토랑을 짓겠다. 이윤적 인근에 있는 아산 휴게소 섬진강 명품 한우가 폐업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첩으로 해서 창계 가리장으로 해는 인근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는 또 읍내나 초기배상하는 고깃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그 명품 한우 레스토랑을 한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 있는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한테 미패를 끼치는 부분이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7대 때 한 걸 또 올해 9대 때까지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그런 사유 때문에 앞에 아산휴게소에 있던 식당도 네. 사실은 이거 만드는 게 개업을 했고.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주변에 있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우 레스토랑이 식당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을 다 전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빼든가, 그렇게 변경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건 없는 한다는 데서 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면 아산후에서 있던 명품 한우가 그 식당이 폐업이 되었으니까 네. 이래 한번 해볼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에 반영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걸 검토를 해보겠다. 없는 거를 꼭 필요한가. 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빼고, 네. 그걸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쪽을 한번 봐주시죠. 화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10쪽에 위에 사진에 보면은 파란 점선으로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가면은 거의 뭐 배꼽까지 이렇게 물이 항상 차 있었는데 지금은 발등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부터 마을에 면회 쌀 전업농 등등 많은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기 빨간 점선 쭉 보시다 보면은 가운데 하얀 선이 있는 것은 도로지 않습니까? 농로. 네. 농로인데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는가 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중앙 배수로야.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는 분이 몇 번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쉼터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그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어떤 반영을 좀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답변해 주세요. 일단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유수지 부분은 16만 루베 정도 준수를 하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그 시장 없을 정도로 유수지 준수는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반영되어 있고 교량은 지금 11개소 기름 있는 교량은 거의 실제적으로 이제 하체에 넓어지다 보니까 교량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1개소는 새로 설치하는 걸로. 중앙 배수로에 중앙 배수로. 내가 말씀드린 건 중앙 배수로. 교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게. 11개소나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쉼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수 개선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 수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쉼터 부분은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셔야 될 것은 중앙 배수로에 그 위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면은 아무런 어떤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아까 우리 이하 스마트 복합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위탁 줬습니까? 운영하실 분을 예, 입찰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지정해 운영을, 그 그게 카페는 운영을 있습니다. 입찰을 했다면 위탁입니까? 아니면 위탁이죠. 위탁이죠. 민간 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군비 지금 이 보니까 사비가 39억이나 들었네요. 그죠? 이래가지고 개인한테 위탁 주고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우리 하동군이 재정이 괜찮다면 일반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악양 그 최참반 때 그 토지 한옥도 그러고 진라인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수입성이 나는 데는 일반 민간한테 다 줍니다. 수입성이 없는 거면 우리 하동군에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송 다 듣고 계시겠지만은 그 위탁 문제는 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훈입니다. 15쪽 상하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가 435억인데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과다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연재해를 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거의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50대 50.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방비라도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잖아요. 이거 자연재해를 가지고. 이건 뭐 엄청난 재해잖아요. 전국에서 다 아는 재해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고. 이게 지방비 부분도 전에 같은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도 방침 자체가 지방비는 자기들이 7대 3, 이게 군에서 7, 도에서 3 확보하는 걸로 자기들 방침을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더 잘하게도 줄 수 있는 자신이 여건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비율이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뭐 같은데 국비 전액 이런 건 전액 국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사업 자체가 지금 지방비로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 주민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성토라는 이 부분이 지금 이주를 한다면은 이 주민 한번 공청회 안 했죠? 공청회를 안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작할 때 그다음 신청할 때 예. 그 당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요구 해가지고 사항이 뭐든가요? 일단 이주를 아무래도 하려면 요구 사항이 뭐든가요? 땅을 공사하고 나서 땅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당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재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걸 지금 현 위치에서 네. 이제 집을 철거를 하더라도 성토를 해가지고 네. 그 위치에 내 집을 짓게 해달라. 네. 요구사항 그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까? 지금 저도 가능하도록 해야죠, 그걸. 설계하면서 네.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뜯고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뜯고. 그러면 집을 뜯을 때 새 집만큼 지을 수 있는 만큼 사실 보상이 안 나옵니다. 감정을 해보면. 이제 보상도 물론 그래 안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보상은 뭐 규정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죠? 또 다른 데가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 19쪽에 그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 이와 스마트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7대 때 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으로 하면은
그래도 하동 설립 한우를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는데 이건 뭐 분산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이 의도가? 이건 지금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한가, 저도 뭐 사실 의심 갑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남도대교 17쪽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했는데, 이 6대 때 거론되는 이야기예요. 네,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공약 사업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인데, 이제 그 당시에 광양 쪽에서는 이거 매화마을 그쪽을 연결하자 그랬어요. 통행량, 축제할 때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래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럼 선민강 다리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남도대교하고 선민강대교 중간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외둔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둔을 그렇게 또 악양 지역구 분들도 좀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전액 이건 국비죠. 아닙니다. 이것도 국비 아닙니다. 지방 들어가요. 국비 50%, 지방 50%입니다. 또 근데 그렇습니까, 여기는 좀 부담이 좀 덜한 게, 전남하고 경남하고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방비 50%에 25%는 전남, 25%는 경남. 네. 그래서 이제 도비 또 구비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비로 치면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광양하고 선 교감이 돼가지고 이제 협의 상으로 그렇게 된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김민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건설교통과 주요 사업 현황 중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외 215건의 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2022년 7월 2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적인 의사진행과 희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승호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하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안전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김명철 민방위안전 담당 주사입니다. 손채성 방제 담당 주사입니다. 정주석 하청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김동진 통신관제 담당 주사입니다. 황금석 중재대예방 담당 주사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 방향,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인선 8기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 방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1개 추진과제와 맞춤형 안전문화 정착 외에 2개의 핵심 정책 추진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안전한 하동 구현을 전략 목표로 삼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총 6개 담당 부서로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방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 도시방제 배수장 8개소, 하청관리, CCTV 종합관리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개송 및 신규 사업 16건에 259억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업무 계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하동 두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외에 2건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0월경에 발표 예정입니다. 6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 경남도 물놀이 안전관리 우수견화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경남도 하천정비평가 우수견화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예방사업 시행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은 6개 읍면 19개소입니다.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복충전소 및 청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1층 행복충전소는 하동업 의용소방대에 사용하고 2층 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 등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고장 수리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량 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신노량에서 고려량까지 해안도로 관포강 및 월파 방지백 1.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금년 1월달에 착공하여 행공정은 45%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양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남면 개천면 및 금성면 공항리에 배수 펌프장 신설 2개소, 하천정비 2.9km, 교량 10개소 재개설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4억 원으로 현재 실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착공 계획이며 2024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풍수의 생활권 진교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천수지역인 진교민 진교리 고령리에 배수장 설치 1개소, 제방 500m 정비, 교량 3개소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아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천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신을리 행천강으로 제방 및 호안 690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현공정은 40%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하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탐리에서 범항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3.39km, 교량 2개소, 보호설치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연차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공익률은 75%입니다. 17페이지 화개천 재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훼장터 및 화계 CFS 주차장 주변으로 2020년 수해 피해 지역입니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홍수 방지벽 890마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공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악양천 재복구 사업입니다. 악양면 개칠리에서 미점리까지 제방축제 3.9km, 제방차소 1.6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7억 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두곡리 가스 충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침수지역으로 하천정비 2km, 배수장 한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7억 원으로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동지구 하천 재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이 곤양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2km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공률은 70%이며 금년 10월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향의강 행천강 조정사업입니다. 청안면 평촌리에서 행천면 행천길까지 하천정리 2.2km 교량 부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교량 부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도 금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CCTV 조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CCTV 교체 38대, CCTV 신설 30대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802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17명이며 거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현장 맞춤형 중대산업재해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군 공무직 현업종사자 525명에 대하여 사업장 위험요소 제거,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방중심 중대시민재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등 50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요인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및 재난 예방 시스템 확충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CCTV 확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CCTV 160세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스마트 배수장 관리 시스템 확대를 위해 원격 제어 시스템 5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물놀이객이 많은 지역에 CCTV 6개소 추가 설치하여 원격 감시를 통한 인명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8쪽에 행복충전소 있죠.
예, 행복충전소하고 예, 청년센터. 예. 이게 언제 공사가, 12월 18일 공사 준공돼 있네, 그지? 예. 근데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그 사업이나 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걸 설명 좀 해주시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공사를 함에도 있어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옆에서 주민들이 뭐 하냐 물어보면 그때서 답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행복충전소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언언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전총각과에는 다른 재해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 그 CCTV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가로등하고. 예, 예. 그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 부분은 지금, 건의한 부분은 대부분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서 출장 가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거의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CCTV 문제가 CCTV가 이제 좀 문제지. 마을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니까 그 목도 마을에 고추를 해놨는데 싹 다 도난을 당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 말씀이 전체적으로 못해도 그 좀 위험지 엄리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는 그 CCTV를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이장 회의 갔을 때도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업에서나 면에서나 들어오면 그 이장님들의 의견에 좀 충분히 반영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CCTV 그 통제 관리센터에는 그 제한이 있습니까? 몇 대 CCTV를 운영 관리한다는 게? 지금 제한은 지금 없습니까? 예. 제한 없고, 그럼 계속 CCTV는 이제 그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예. 그러면 그 근무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를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CCTV를? 지금 16분이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교대를 하면서 한 사람이 관장하는 게 802개를 관장하고 예? 있거든요. 802대. 802개를 예. 16명이서 4사람이서 아니다, 몇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대를 관리하면서 볼 수 있냐고. 그게 대수를 이제 대수 지역으로 나눠서 돌아가니까는 합니까? 예, 돌아가니까는 지역으로 나눠서.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것만 봐도 좀 근무한다고 PC를 봐도 눈이 아프고 이러한데 그걸 계속 보고 그 관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눈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거는 뭐 착용하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그런 건 없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예. 그 통합센터 그 요원들이 좀 그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윤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게 화천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 생태 그대로 있으면 참 좋은데요. 공사를 하고 나면 이 친환경적인 하천이 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죠. 하동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천 고배할 때는 하강 바닥은 최대로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그리 좀 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바닥입니다만 이렇게 축조를 쌓고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이 하강 암석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깨어 있는 돌. 뭐 예.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저도 뭐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이게 좀 친화적인 것들이면 참 좋겠어요.
너무 하얀 화강암석이 들어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나니까 특히 화개천 같은 거는 이게 버려놨거든요, 이게. 조금 더 유념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탄지, 이게 맞는 말인지, 그 추진 상황을 보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 계획을 보면 12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요. 두 개 다. 하나는 194억짜리, 하나는 277억짜리. 가능할까요? 23년입니까? 23년 12월입니까? 안 그러면 22년 올해 12월 맞습니까? 오탄 맞습니까? 공사 기간은 현재로 그리 되어 있는데요. 예. 아주 그때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악양천 재복구 사업도 이게 6개월, 그러니까 공사기간 6개월 아닙니까? 2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면 277억원짜리 공사가 6개월 말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오타 같으면 괜찮은데, 과장님, 아니면 이게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명시이월 시키고 하려면 또 가장 복잡한데, 공사기간을 차라리 23년 12월로 잡아놨으면 됐을 걸 그랬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작은 것들인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277억짜리 공사. 그 다음에, 뭐, 과장님한테 안 하고 제가 뭐 부원수님한테 이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개천 재복구 공사.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실시형 설계를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 착공한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님으로서는 그 안전을 책임지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수요자인 그 마을 분들, 그 면회 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이게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용역했고 설계하고 했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필요 없어서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이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용역비, 설계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업이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공사하기 전에 그쪽 수요자들한테다가 설명을 해서 수요자들이 오케이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온 의원이 볼 때는 이게 거의 못한다라는 게 저는 한 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혈세를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은 행정상관서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모든 것들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다라고 해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도장 찍으셨죠? 업무 인수인계 하면서.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다음에는 좀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업무 보고니까 아쉬움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들 때문에 유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성 의원입니다. 한 10쪽을 참고해 주시죠. 예, 그림에 보면은 빨간 점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름과 겨울에 레미콘 탓을 하게 되면은 양생하는 그런 기간이나 시간들이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조수 간만에 차도 물살도 빠르고 한데 지금 공사되는 것이 좀 빠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을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참고하셔서 좀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처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저희 보면 안전총괄과가 그러니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그 하천 화개천도 그렇고 악양천도 그렇고 원래 자연이 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제의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있었던 그 자연석이나 뭐 이렇게 떠내려온 것들에 대한 거는 물론 수거가 돼야 되겠지만 원래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 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물의 흐름이나 그 지형이 생기고 거기에 사는 어떤 서식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석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은 그거에 대한 어쩌면 그것도 하동군의 재산입니다. 지금 행천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자연석이 거진 없어져 버렸거든요. 참 그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이 됐으면은 훨씬 그 생태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동말로 그냥 텔이 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우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번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거기에 철저하게 하동군의 재산을 지키고 또 그 저희 아름다운 하동군의 그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